도시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의 연결을 잊고 산다. 반복되는 일상, 쏟아지는 정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간다. 이러한 현대인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슬로우 라이프와 마음 챙김이 대두되고 있다. 주말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지혜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올려 밤새 쌓인 수많은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인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가 넘었다. 지혜는 주말이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그러나 문득 머릿속에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챙김이라는 문구가 스쳤다. 최근 그녀가 읽고 있던 책에서 강조되던 개념이기도 했다. 자꾸만 지쳐가는 자신을 위해 슬로우 라이프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공원에 도착한 지혜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다. 스마트폰 없이 혼자 걸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그녀는 발 밑에 나무, 껍질, 잎사귀, 음률, 새들의 지저귀 등 놓치고 있던 자연의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지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도 들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려 애썼다. 1시간이 넘게 지나 지혜는 눈을 뜨고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그녀는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보다 세심히 바라보며 평소 같았으면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장면들을 그냥 마음에 담기로 했다. 이어폰 없이 듣는 자연의 소리들이 그녀를 깨우고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자연의 색깔은 그날따라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오늘 경험한 것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다. 현명한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조금 더 느린 삶, 즉 슬로우 라이프를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일과 휴식,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느껴졌다. 당장 속도를 낮추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의 시작임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지혜는 매일 잠깐이라도 자연을 찾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일기장엔 매일의 작은 감상들이 담겼고 점차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과 슬로우 라이프의 중요성을 몸소 겪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챙김은 지혜만의 삶의 방식이자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김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유연하지 않고 근력이 부족한지를 깨달았다. 친구들과 함께 간 등산에서 나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중간쯤 오르자마자 지쳐나고 되었다. 숨을 고르며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는 스스로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켜는 대신 자신의 몸을 바꾸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는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보면서 매일 아침 10분씩 따로 짬을 내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깨와 허리 근처에 도달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깊게 스트레칭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민주는 근력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에 집 근처의 헬스장을 지나다니기만 했지만 이번엔 확고한 다짐과 함께 멤버십을 등록했다.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그는 수많은 웨이트 기구들을 보고 매우 단열했다. 팔굽혀펴기, 플랭크, 스쿼트 같은 기초적인 루틴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단기간에 바디빌더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준의 몸은 고통을 느꼈다. 팔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허벅지가 불타는 듯이 아팠다. 그러나 그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고 새로운 기구들을 시도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민주는 자신의 식단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섞어가며 건강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식사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며 샐러드를 매일 먹는 습관을 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에너지 레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는 덜 피곤하고 더욱 활기찬 기분을 느꼈다. 석 달이 지난 후 민주는 처음 목표로 삼았던 등산로에 다시 도전할 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그가 백신같이 활기차게 등산을 마쳤다. 정상에 도착하니 전과는 달리 헐떡이지 않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도 하루 종일 산을 올랐던 것처럼 뿌듯했다. 이렇게 민준의 여정은 단순히 신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그의 몸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민주는 다른 도전들을 위해 준비된 상태였고 그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건강 신화를 접하게 된다. 이런 오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떠오르는 건강 신화 중 하나는 탄수화물은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무조건적인 탄수화물 배제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나 야채와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오해는 아마도 고탄수화물 식단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비만의 주범은 종종 고지방과 고당류 식품이다. 다음으로 수면 시간은 상관없이 5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만성피로 사회에서 자주 듣는 신화이다. 이 주장은 현대인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사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증강, 정신건강 유지, 심장건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수면 전문가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7-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유기농 식품만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다. 유기농 식품이 화학 비료나 농약을 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무조건 유기농이라 해서 더 건강한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은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 사이에 영양적 차이가 미미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 보충제를 먹으면 건강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 실제로 과다 복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보충제는 특정한 건강 상태나 영양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추천된다. 이와 같은 건강 신화들은 우리 삶의 깊숙이 뿌리박히며 허수스만 치게 만드는 노류이자 교훈을 준다. 각자의 신체적, 삶의 패턴에 맞춰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이 건강 신화를 깨부수고 자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형의 이름은 건강이었고 작은 형의 이름은 별거단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건강이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또한 점심과 저녁 식사로는 현미와 브로콜리, 연어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주로 먹었죠. 그가 믿은 것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별거단이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선호했습니다. 주로 인스턴트 라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가 가진 철학은 삶은 너무 짧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선택은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건강이는 항상 생기 넘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의 피부가 언제나 빛나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그의 체력은 동네 어떤 사람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행사나 축제에서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다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체력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주 피곤을 호소했고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별거다니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조언을 해도 그는 늘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서 다양한 체력 경기와 요리 대결을 치르는 것이었죠. 건강이와 별거다니는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경기에서 차례로 탈락하는 가운데 이 형제는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을 언덕 달리기였습니다. 건강이는 무리 없이 선두를 달렸지만 별거다니는 중간쯤에 멈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건강이는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모습이 별거다니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요리 대결이었습니다. 대회 주제는 최고의 건강식이었는데 건강이는 자신이 즐기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별거다니는 서투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건강이의 요리에 극찬을 보냈지만 별거다니의 요리는
너무 짜고 기름져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건강히의 팀이 우승으로 마무리되었고 축제는 큰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별거 다니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습관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건강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형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별거 다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차이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큰 형과 작은 형의 이야기가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